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장이 참 어렵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주택이 많으신 분들도, 주택이 또 없으신 분들도 각자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작년 말부터 이어진 이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대내적인 불확실성 외에도 대외적으로도 이 물가 상승에 기인한 긴축 정책의 돌입, 미국과 서방 국가들, 그리고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참 어려운 것들 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산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찾기 위함이겠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들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선 한 달 전의 지금 모습, 급매물들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급매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지금 시장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직전 2020년 금액에 가까운 직전 21년 거래가보다도 낮은 금액, 그러한 급매물들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 거의 비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들이 급매물이 나온다. 자, 이건 뭘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자, 다주택자 물건들은 거의 임대가 껴져 있는 상태로 나오죠. 그런 물건 가운데 이렇다 할 급매물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급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지금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종부세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내야 되는데 왜 다주택자는 1주택자 비과세 물건 나오는 것보다 싸게 팔지 않을까? 왜 물건을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아직 물건을 던져야 될 이유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주택이 없으신 분들, 주택을 살 능력은 되는데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관망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집값은 좀 조정될 거다. 그리고 지금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나오는 물건의 성격이 다주택자들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이 금리 인상과 종부세 부담에서 다주택자가 얼만큼 압박을 느끼고 결국 그 압박이 커져서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하지만 이러한 물음에 저는 다주택자 걱정보다는 본인 걱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 그리고 세금 폭탄, 이번에도 종부세 21년보다 많이 내겠죠. 이러한 콤보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는 물건 던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팔고 싶죠. 던지고 싶어요. 근데 못 던지게 정부가 규제를 해놨어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하락을 못하게 정부가 장치를 해놨습니다. 어떤 장치? 바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껴놨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장치냐면은, 자, 양도세는 일시에 내는 겁니다. 일시에 내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은 미실현 이익이에요. 미실현 이익을 먼저 이렇게 내게끔 규제죠. 징벌적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구조적으로 양도세보다 종부세가 클 요인이 없죠. 당연히 양도세보다 종부세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맞고 세금 폭탄 맞아도 양도세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담을 느껴도 파는 게 더 손해니까 못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양 후보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한 후보는 1년 주고 6개월 주고 양도세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있는 한 파는 게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던지기 전에 무슨 수라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수라는 게 뭘까? 결국 전가예요. 조세 전가를 어떻게든 해서 나는 내는 돈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마침 뭐가 있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어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자, 두 개의 물건이 있으면 하나가 갱신되면 하나밖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자, 상급지로 갈수록 이거는 물건 부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람은 상급지로 가고 싶지 하급지로 가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상급지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데 물건은 줄어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 계약갱신 청구권이 등장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임차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갱신 청구권 나오자마자 전세가 폭등했죠. 그리고 지금은 전세가 좀 주춤합니다. 이미 한 번에 일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는 시즌을 겪고 있고, 최근 들어 1월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다시 전세가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입지일수록 이런 현상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급 입지는 잘 못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급 입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해요. 예. 자, 그래서 지금의 던지기 전에 무슨 수라도 쓰는 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시스템이 바로 반전세입니다. 전세금은 내가 직전에 놨던 전세 보증금 그대로, 그다음 추가로 전세금을 보증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올릴 거를 월세로, 월세로 받는 거죠. 이게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반전세가 유행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패턴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금이 오르게 되면 이 보증금들을 모아서 또 하나 투자할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떻죠?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까지 세금이 크게 올랐죠. 특히 이제 다주택자는 양도는 빼고, 과정은 빼고 취득과 보유의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추가 주택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뻔히 이제 불구덩이가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10년 뒤, 20년 뒤에 자산을 불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자, 막상 종부세에 늘어나는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증금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전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월세를 올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세금은 빼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월세는 내가 취하는 금액이니까 어느 게 이득일 거냐. 결국 조금이라도 이득되면 사람들은 그 포지션을 결정하거든요. 지금의 가장 다주택자의 최선의 포지션은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보다는 월세를 만들어서 반전세를 운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자, 결국에 돌아보면 갱신 청구권 이후에 전세가 한번 일제히 폭등하고 그 과정에 수요자들과 공급자가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면서 합치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임차 수요도 마찬가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 메꿔야 되는데 그게 반전세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활용만으로는 임차가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월세를 올려가면서라도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그 결과 지금 월 거주 비용이 폭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전세 형태라는 게 사실 가장 세입자한테는 부담이 되는 형태거든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고 월세 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결국 조세전가의 그 가장 유리한 패턴이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금 반전세 거래 비중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 거래 비중 추이입니다. 자, 과거에 이 서울에 다량의 멸실 주택이 발생하고 매수 수요는 적고 임차 수요가 피크에 달할 때, 그때 바로 2015년, 16년, 이때 전세난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 전세 보증금도
높기도 했었고요. 월세도 추가로 내야 됐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하고 지금의 화폐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예, 집값도 많이 달라졌죠. 뭐 2배 내지 3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매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언제 제일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2018년 하반기죠. 이때가 반전세 거래 비중이 제일 낮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상승 그리고 매매 수요와도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후에 다시 거래 수요가 줄고 규제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다시 이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세부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월세를 사이드로 채우는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임차 수요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가장 최악인 포지션이 반전세입니다. 반전세 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고 자본주의에서 성장하기에 최악의 포지션이다. 자, 이 반전세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거주지 밀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비교적 지금 상위 입지에서 이 반전세 거래량이 많거든요. 자, 비교적 상위 입지에서 안 밀리기 위한 선택이다. 오히려 뭐 도봉, 노원 이런 지역은 반전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반전세는 뭔가 보증금 규모도 크고 매달 임대료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 고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금리가 올라서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자, 그래도 시장에서 임대료로 나오는 부담 가액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는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저렴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 월세가 최종적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월 고정 지출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보증금이 여전히 목돈이 들어가죠. 뭐 5억, 6억, 7억 이 정도 패턴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보증금 목돈을 활용하기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그래도 자기 자본 비율 20%는 들어가야 되니까는 뭐 2, 3억 정도는 보증금으로 넣고 계실 텐데.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임차로 거주하는 시간 동안 또 좋은 기회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포지션 변경이 어렵다. 이게 최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전세는 2020년 임대 입법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더라. 이거는 기사에 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전세, 그러니까 월세 비중 자체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 중에 보니까 이 반전세 형태 비중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대신 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조세 정가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로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차피 내 집 마련은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고 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결국 거주 안정성. 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나는 지금 사서 더 이상 올려주지 않고 거주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싸게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살 때 안정적으로 더 자금이 꼬이지 않고 머리 아프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내 집 마련 일찍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급매물들 보면 뭐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020년대 그 2년 전이죠. 햇수로 2년 전. 그리고 뭐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1년 전 가격. 1년 전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보여요. 특히 이제 20평대에서 그 물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내 비과세 실현 가능한 물건 아직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재테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 12억이 안 되고 약간 10억대, 9억대, 8억대 이런 물건들 아직 많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런 물건들 급매물도 여러분들이 잘만 참여한다면 굳이 어렵게 줄 서서 대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다.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럴 단지들 급매물 잡을 때 여러분들 판단할 거는 앞으로도 이 부동산들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거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될 텐데 일단 가보세요. 가보시고 내가 거주할 때 5년이고 10년이고 만족할 수 있는 입지인가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호재가 있으면 더 좋고 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거주 벨트가 큰 입지 예를 들어 뭐 뉴타운 신축이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지역들은 거주 안정성 확보 그리고 길게 안정적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런 입지와 단지들은 제가 천천히 영상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하기 지금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임차로 그래도 거주해야 된다. 지금 자본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이 반전세 거주하시기보다는요. 보증금이 낮은 월세 물건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 거주 안정성은 내가 오래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보증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2년 뒤, 4년 뒤에 이사 다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임대인이 돈이 많으신 분일수록 오래 거주할 확률이 높다. 그걸 단순히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보증금이 낮은 월세 물건들이 더 오래 거주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주인이 부자인 물건 찾는 게 제일 좋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급매물이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비과세 실현 물건들이 나오는 그리고 입주까지 가능하잖아요. 이런 물건을 노리는 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상황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매매를 하건 임차로 살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반전세보다는 월세 그리고 임차보다는 매매 그리고 아직도 비과세 구간이 남아있는 아파트들 서울에 많다 이 얘기까지 드렸고 심지어는 급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물건들 잘 잡으시면 반드시 1년 뒤 2년 뒤에 후회가 없을 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하락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